안녕하세요. 11차입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많은 듯한 컨텐츠를 읽어보겠습니다. 좀 크게 읽어볼게요. 마이크는 좀 띄워놓고. 한 번의 이직으로 지금은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지만 난 제조업을 하는 국내 기업과 우연찮은 기회로 외국계 기업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다. 그 회사는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이 51대 49로 투자하여 만든 한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회사는 아니었다.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과 인사 시스템은 한국 기업이 관리하고 있었고 미국 기업은 기술 지원을 주로 담당했는데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해외 법인의 근무자들과 함께 일할 기회가 종종 있어 각자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다. 저 사람도 과장인데 여기는 과장이 도대체 몇 명인가요? 일본 기업에서 온 직원이 나의 명함을 보고 물었던 질문이었다. 외국계 회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한국 기업이 가진 조직과 직급 체계에 대해 이해하면 조금 더 재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국 기업의 직급은 아마도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일 것이다. 이것은 일본과 유사한 한국 기업의 조직 체계에서 나온 명칭들인데 예상하듯이 가장 작은 조직 단위는 과는 총무과, 인사과의 그 과이다. 그리고 각각의 과에는 조직을 대표하는 장이 한 명씩 필요한데 그 사람을 과장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여러 개의 과들이 모아 차라는 상위 조직을 만든다. 보통 영업 1차, 영업 2차처럼 쓰이는데 요즘은 차라는 조직을 운영하는 회사를 거의 보기 힘들다. 어쨌든 차들도 모여서 부라는 가장 상위의 조직을 만든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장이 한 명씩 있을 테니 조직별로 과장도 한 명, 차장도 한 명, 부장도 한 명씩 있어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대리라는 명칭의 어원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과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과장을 대신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지정했었다. 사원 중에 가장 고참급 되는 사람을 과장 대리라고 불렀고 긴 호칭 때문에 보통은 대리라고만 부르게 된 것이 오늘의 대리 직급인 것이었다. 생각보다 되게 높은 직급이네요, 대리가. 그래서 보통은 과장이 진급해서 차장이 되고 과장 대리가 과장의 자리에 올라오는 게 일반적이었다. 실제로 일본 기업을 보면 과, 차, 부로 조직이 되어 있고 대리도 차장도 과장도 부장도 한 명씩만 있다. 그러면 한국 기업은 어쩌다가 대리 과장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일까? 개인적인 추측으론 한국인은 예부터 신분사회에 살면서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직급이 올라가는 것을 남들보다 조금 더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오래 일한다면 어느 정도는 합당한 직책을 받아야 보람을 느끼고 책임감도 더 느끼는 법이니까. 한국 기업도 초기에는 일본 기업과 같은 조직과 직급 체계로 운영되었다.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듯 해방을 했지만 일본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생각보다 주변에는 많이 있다. 기업의 조직 체계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러한 조직 체계는 직급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일을 했어도 진급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이런 불만이 더 크게 쌓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생각해낸 방법은 적당한 시점에서 사람들을 과장으로 진급시켜주고 그 대신에 과라는 조직 명칭을 없애고 영어식 이름인 팀이라는 명칭으로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을 한 게 아닌가 싶다. 차라는 조직은 그룹으로 명칭을 바꾸고 부라는 조직은 센터, 본부 같은 것들로 바뀌면서 직원들은 과장, 차장, 부장으로 진급시키면 모두가 행복한 일이 되는 셈이다. 사실 기업이 직급 체계를 여러 개 만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직원들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일하기 때문에 나쁠 게 없다. 가끔은 직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도 퇴사하려는 사람을 잡아두는 회유책으로 쓰일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오, 너무 유용하고 즐거운 컨텐츠네요. 브런치의 문전성시님의 컨텐츠입니다.
다음 편을 보고 싶어요. 다음 편. 당신 팀은 매니저가 도대체 몇 명입니까? 로 시작하는 글이네요. 미국 기업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조직인 팀이 있고 매니저라는 팀 책임자가 있다. 일부에서 이야기했듯이 한국 기업은 일본 기업과 비슷하게 가장 작은 조직인 과와 과장이라는 책임자가 있다. 시간이 흘러 현재는 과보다는 팀이라는 명칭을 많이 쓰고 과장이 아닌 팀장이라는 표준 명칭을 가진 책임자가 있다. 그리고 과장이라는 명칭은 이제 하나의 직급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이 직급이 과장인 사람의 명함 영문 정보를 보면 매니저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렇다 보니 미국인에게 명함을 건네면 내가 책임자인지 그냥 직원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해외 모든 기업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그리고 많은 외국계 기업 중 미국 기업과 일본 기업을 대표적으로 설명하였는데 한국 기업이 회사마다 조직과 문화가 다르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있듯이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해외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그러했음을 설명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이제 한국 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국가마다 다른 기업의 조직과 직급 체계에 대해 설명한 것은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은 팀의 책임자인 매니저가 팀원을 직접 선택하고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한국 기업은 보통 인사팀에서 채용 공고를 내고 일괄적으로 사람을 뽑아 부서에 배치하는데 미국 기업은 매니저가 자기 팀에 사람이 필요한 경우 인사팀에 사람이 몇 명 필요하다고 알린다. 그러면 인사팀이 정말 사람이 필요한 건지 확인을 한 후 채용 공고를 대신 내주고 매니저는 자기 팀에서 일할 사람을 직접 면접하여 선택하고 인사팀에 통보하면 되는 시스템이다. 매니저는 사람을 뽑는 권한뿐 아니라 해고의 권한도 갖는다.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어떤 사람이 You're fired 라고 말하면 말없이 회사를 떠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 미국 기업에서는 해고 통보를 받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바로 회사를 나가야 하며 본인이 사용하던 짐은 일주일 후 택배로 받게 되는데 해고 통보를 받은 후 회사에 원한을 품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한국 사람은 이런 미국 기업의 문화를 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본 미국 근로자들은 보스에게 엄청난 충성을 했다. 업무 시간이 아닌 때에는 그들 특유의 문화처럼 친구처럼 지내기도 했지만 업무와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보스가 조금이라도 불편할 만한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일을 하다 그들의 보스에게 연락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입을 닫아버려 종종 난감하게 했는데 이는 결국 본인의 퇴사와도 직결되는 상황이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팀원에서 시작하여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게 되면 매니저로 갈 건지 아니면 그냥 본인이 하던 업무를 계속할지 선택할 기로에 선다고 했다. 관리자의 길을 선택하면 연봉도 오르고 승진도 하겠지만 더욱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하던 일을 계속하면 연봉이 급격히 오르지 않지만 본인 적성과 맞는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다고 했다. 참고로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은 위에 적은 것처럼 운영되지는 않는 편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문화가 그렇다는 점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뒤에도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많이 읽어보려고 최대한 목 안 쉬면서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목 근육이 그 소리를 내는 그 힘이 단번에 길러지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조금 더 길게 개선되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안녕.